어제 오전에 텔레그램 통해서 큰 움직임 나오기 전에 위아래로 털어먹는 이른바 스캔 무빙이 나오고 있다. 저는 상방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긴 하다. 근데 갈수록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져 가죠. 상승장에서는 침팬지 매수법만 쓰면 됐는데 요즘 너무 어려워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예전에 비트맥스 전성기 시절 비트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스캔 무빙. 작년 말부터 올해 한 5월까지만 돼도 비트가 사실 너무 정직하게 움직여서 조금 저는 의아하기도 했죠. 좀 너무 정직하게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 바이낸스 BNB 코인. 지금 이게 BNB 코인인데 순식간에 뭐 330불도 넘었죠. 어제 BNB 2분기 소각 발표가 임박해 있다. 오늘 아침 비트가 33K를 잘 지지해 주니까 기타 알트들로 매기가 이전되고 있다. 디파이, NFT, 메타버스 이런 개인들이 좋아하는 테마 중에서 낙폭과다. 재료가 있으면 더 좋고 상승 초입에 올라타 보자. 바이빗이 이 디파이 채굴 그리고 클라우드 채굴을 강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들어가 보니까 이거 하고 있길래 디파이 채굴 디파이를 저도 오늘 한번 넣어봤거든요. 수익률 얼마나 나오나 보려고. 기간은 14일에 연리는 5에서 25%. 얼마가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여기 바이빗에서 바이파이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 보니까 커브랑 제휴해서 진행하는 것 같아요. 디파이 방법은 뭐 구매하기 누르고 클릭 몇 번 하면 끝나니까 쉽죠. 그리고 여기 클라우드 채굴. 클라우드 채굴 보시면 이더리움 클라우드 채굴인데 기간은 짧지만 뭐 연수익률이 604%까지 나와요. 근데 기간은 짧아요. 일주일이니까 그래도 일주일 돌리는데 604%면은 연리 604%면은 11%가 넘게 이자로 준다는 거잖아요. 이더리움 홀드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한다고 하면 금방 마감되겠죠. 이 한다고 이렇게 메일 오는 걸 잘 봐야 되는데 저는 메일을 잘 안 봐가지고 바이비트 곧 뭐 현물 거래도 한다고 하고 여기 있네요. 파일럿 여기 테스트 신청서 테스트 신청 받는 것 같고 우수 테스터에게는 최대 110 테더를 준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오늘은 이 미체결 미결제 약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정희님 맞으시나? 이정희님 유튜브 댓글에서 문의 주셨길래 제가 이 미결 약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렸었죠. 보통은 이제 미체결이라고 많이 불러요. 미체결. 비트맥스 시절에 미체결들이라고 많이 불러서 그 당시에 이제 한국 번역말은 뭐 말도 안 되는 걸로 나왔었고 영어로 이 미체결이 이제 오픈 인터레스트인데 비맥에서는 이걸 직역해갖고 오픈 금리라 그랬나 뭐라 그랬나 하여튼 이상한 말이었었는데 가장 맞는 말은 여기 바이빗에서 미청산 계약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미청산 계약이라는 말이 가장 맞는 단어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미체결 물량, 뭐 미결 물량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다 같은 말이고 저는 이 미결제 약정을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보거든요. 바이낸스에서 확인하시는 방법은 여기 정보에서 선물로 들어오셔야 돼요. 선물 미결제 약정 지표니까. 선물에서 정보에서 요 거래 데이터. 이거를 누르시면 일로 들어오는 거고.
이 현물 거래만 하시는 분들도 이 미결 약정을 가끔이라도 체크하셔야 되는 게, 제 생각은 미결 약정 지표가 시장의 방향 전환, 폭등, 폭락과 같은 큰 움직임이 임박해 있다라는 걸 나타내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거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다 이제 저도 그랬고, 선물 거래 한참 하다가 나중에 스스로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참 좋죠. 그 전에 이 바이낸스 거래 데이터 들어오면 이 거래 자료 항목들을 좀 살펴볼까요? 미결제 약정 보기 전에. 이 BTC USDT 무기한 마켓이 가장 큰 시장이니까 이쪽 데이터들로만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탑 트레이더, 롱숏 비율, 계정. 여기 탑 트레이더라고 하는 건 이제 잘하는 사람들, 바이낸스에서 잘하는 사람들의 롱숏 계정 비율이니까 여기 보시면은 롱이 조금 더 많네요. 이 비율은 롱 나누기 숏이에요. 숏분의 롱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거는 탑 트레이더의 롱숏 비율인데 똑같은 건데 포지션 이거는 실제 포지션 잡은 아까 그거는 계정 숫자의 비율이고 요거는 실제 포지션 롱숏 비율입니다. 잘하는 사람들의 롱숏 계정 비율. 이거 역시 롱이 좀 더 많죠. 아까 그 계정 숫자에 비해서 실제 포지션이 롱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죠. 이거는 이제 롱숏 비율, 일반인들의 롱숏 비율, 바이낸스 모든 계정의 이제 롱숏 비율이겠죠. 지금 보면은 이제 1.08인데 롱이 조금 많긴 한데 이 정도면 숏이 상당히 많은 편인 거예요. 원래 특별한 이 경우가 아닌 한 롱이 계속 많아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한 롱숏 비율이 한 60대 40? 그 정도가 거의 보통이더라고요. 이 정도면 숏이 굉장히 많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고 보통들 이제 롱을 많이 잡으시더라고요. 뭐 일반인들 경우에는 숏이 익숙치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중요한 건 특별한 경우 아니면 롱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테이커 매수 매도 거래량 비율 그러니까 체결 강도죠. 체결 강도 메이커 테이커는 그 전에 설명드려서 아실 거고 이게 이렇게 녹색이 많으면 시장가로 매수한 물량이 더 많은 거고 이렇게 빨간 게 많으면 시장가로 매도친 물량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미결제 약정으로 돌아와서 시간대별로 이렇게 데이터를 분리해서 볼 수 있어요. 자, 일자별로 이렇게 분리를 할 수도 있고 지금 이걸 보면은 이 실성 그래프가 미결제된 약정의 환산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달러 환산 가치. 여기는 미결제 약정의 명목 가치라고 나와 있는데 19억 5,500만 달러 정도 되는 거죠. 미결제 약정이 뭐냐를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 미결제 약정이라는 거는 이 선물 거래에서 포지션을 잡고서 청산을 안 한 계약 말 그대로 포지션을 잡고 있는 계약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바이비트 말씀드렸던 미청산 계약 이게 가장 맞는 말이죠. 그리고 요 노란 막대바가 미체결 계약의 비트 수 57,000 비트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 미결제 약정을 왜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하냐면 이 미결제 약정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많은 포지션을 잡고 있다는 거죠. 이 미결 약정이 많아지면 고래도 포지션을 많이 잡고 있다는 거고 일반 개인들도 포지션을 많이 잡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결 약정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고래들의 수익 실현하는 움직임이 임박해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고래들과 개미들은 포지션을 반대로 잡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크겠죠. 지금은 많이 늘었다가 또 이제 요 며칠 한 이틀 사이에 또 줄고 있긴 한데
지금도 이 미결제 약정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높은 수준이다. 조금 아쉬운 게 이게 기간이 지나서 지난 5월 19일, 5월 19일이 이때잖아요. 그때 떡락했던 날. 이 5월 19일 전에 미결 약정 데이터가 나오면 그걸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안 나와서 조금 아쉽긴 한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이제 5월 19일 요 이전에도 미체결량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다가 이 5월 19일 직전에 며칠 사이에 요 사이에 미체결량이 상당히 급증했어요. 시세는 떨어지는 중이었는데 미체결량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도 좀 높은 수치였고 그 전에도 그때 당시 미체결량을 이제 역으로 이제 추정을 해보면 이때 당시에 이제 5월 12일쯤부터 미체결량이 많이 늘기 시작했죠. 아마 박스권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개인들이 롱을 많이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이틀 횡보를 했으니까 이때도 롱을 많이 들어왔겠죠. 그리고 이제 시세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미체결량은 계속 늘어났어요. 아마도 개인분들이 이때 롱에 물려서 물타기를 계속 하면서 미체결량이 계속해서 급증했겠죠. 미체결량도. 아마 우리 고래분들은 숏 불타기를 이 와중에도 계속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서 이날 5월 19일 이 대급락이 나온 후에 이 미체결량이 어마어마한 양이 증발합니다. 확 줄죠. 이 미체결량이 급증 추세에서 갑자기 확 줄었다. 물론 시세 변화도 크게 한번 나오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상황이 마무리되었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때 당시의 상황은 이 떡락 상황이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시장을 주무르는 지휘하는 우리 고래의 이익 실현이 나왔고 시장을 거스르는 분들은 죽었다는 얘기겠죠. 죽었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청산당한 걸 흔히 선물판에서는 이제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니까 청산당한 걸. 자, 이 5월 19일을 기점으로 급증하던 미결제 약정이 팍 줄었다. 떡락이 나온 후에. 그러면 추정이 가능하죠. 숏 포지션이 대거 익절했을 것이고 롱 포지션은 대거 청산되었다. 그러니까 미체결량이 확 줄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비트코인의 미래가치, 이념, 뭐 이런 건 일단 접어두고 이게 뭐 하는 게임인지 한번 주무시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하는 게임인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선물은 물론 현물도 수익 나는 거래를 잘 할 수 있다. 다음에 또 기회 될 때 좀 더 심화해서 공부를 해보자.